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Q&A 때 한 번에 다양한 질문 주신 게 있어서 한번 후루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레거시에서 개편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거는 되게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핵심인 것 같아요. 1번에 대한 거 먼저 보면,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올바른 분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모놀리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주문을 띌지 상품을 띌지, 뭐 전에 이거 비슷한 영상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이 프로젝트가 뭐 성공하냐 망하냐의 수준으로.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는 거, 이거 특히 이거는 좀 가급적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전에 비슷한 일 썼는데, 교실을 만드는데 교실의 구성을 뭐 책상, 책, 뭐 사물함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서비스를 다 쪼갠다. 만약에 뭐 책상 서비스, 시스템은 교실인데 책상 서비스, 의자 서비스, 사물함 서비스, 이렇게까지 너무 쪼갤 게 맞는가? 뭐 학교라고 칠게요. 학교인데 책상 서비스, 의자 서비스, 뭐 이렇게 다 나눠버리는 거죠. 실내화 서비스.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거 맨날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니까 사실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은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잘 다루는 법.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로컬 데이트 타임 쓰시면 되고요. 뭐 그냥 ISO 860인가요? 뭐 이 기본적인 포맷 잘 맞추고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타임존에 영향이 가는 서비스면 존드 데이트 타임 기본적으로 쓰면은 뭐 되는 것 같고요. 유니코드 문자, 유니코드를 제가 뭐 많이 다룰 일은 없어가지고 한다 치면은 뭐 그쵸, DB 저장할 때 이모지 저장 잘 되게 하는 거, 저거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UTF-8 MB4였나요? 뭐 이건가? 더 좋은 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요거 하면은 이제 이모지 잘 저장되니까 요거 정도고요. 다국어 지원은 이제 저는 이것도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저는 보통 그걸 쓰긴 합니다. 전 좀 코드로 푸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다국어 세팅 예전에 봤던 거 보면 스프링에 이제 메시지 소스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메시지 소스랑 뭐 프로퍼티로 뽑아서 하는 거 있거든요. 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KOKR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코드로 이걸 다 핸들링 해가지고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요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에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다 서버 기준이긴 합니다. 뭐 프론트 사이드에 다국어는 제가 처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버 쪽에서가 그랬고, 그러고 네, 또 쭉쭉 가볼까요? 비동기. 비동기는 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비동기를 메인으로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대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비동기 코드 짤 때, 이건 비동기가 아니라 병렬 처리 얘기긴 한데, 비동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 비동기 프로그램은 잘 안 짜봐서 크게 답변 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캐시는 어떤 거에서, 캐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는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DB 가지고 일단 성능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DB 가지고 성능이 안 나올 때 쓰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DB 가지고 쿼리로 풀었는데 10초가 걸려요.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사실은 10초 걸리면 일단 이상한 거잖아요. 인덱스에 대한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캐시 써서
이것도 뭐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어떨 때 써야 되냐라는 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DB로도 1초가 걸려요. DB로도 처리에 1초가 걸리는데 근데 이게 너무 초당 요청이 너무 많다. 뭐 1만 TPS가 뭐 이러거나 더 많거나 이랬어가지고 DB가 부하가 너무 심할 때. 근데 게다가 이 조회되는 패턴이 TPS 1만인데 대부분 쿼리가 뭐 데이터 케이스가 뭐 많지 않은 거죠. 데이터 조회 패턴이 적은 케이스. 그러니까 히트율이 높은 거죠. 이럴 때 이제 DB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캐시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잘 적용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어떤 상황에서 도입하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주의할 거는 사실은 전 그건 것 같아요. 캐시도 이제 관리하다 보면 버전 관리가 있잖아요. 가령 그리고 키 같은 것들, 캐시 키 변경, 뭐 이런 것들, 필드 변경. 그러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 캐시에서 A, B, C 필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A, B, C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 리팩토링 해가지고 캐시키를 갑자기 얘를 B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배포 전략을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전체를 다 캐시를 만약에 이제 배포해야지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배포할 때 캐시 기존 게 있으니까 충돌 안 나게 해야지, 다 날려버려야지. 그래서 캐시키 다 날림. 일단 이거 자체로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캐시가 많다 했을 때 일단 그런 걸 차치하고 이 캐시키를 날렸는데 문제가 뭐죠? 배포하는 중에 우리가 보통 블루그린을 하거나 뭐 그 롤링 배포를 하잖아요. 일부 버전이 살아있어요. 근데 캐시키가 이제 키가 같다는 전제입니다. 캐시키가 둘 다 같은데 이렇게 캐시키 이거에 버전 1 그러니까 배포 버전 1 얘가 2고 1이면 그러니까 기존 버전 1에서 AAA 캐시키를 버전 2로 배포를 했을 때 이 B를 대문자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버전이 살아있잖아요. 배포 중간에. 그럼 이러면 이거 캐시키 충돌나면서 에러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냥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냥 무조건 100% 장애거든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캐시키를 배포 다 될 때까지 캐시키를 계속 날리고 있는. 그러면 캐시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캐시키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캐시키 관리. 캐시 관리 자체가 비용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배포 버전 2로 갈 때 이 키도 바꿔야 되는 거죠. 심지어 아까 이 버전에서 문제는 롤백해도 또 문제가 나요. 롤백하면 대문자 B로 들어간 데이터를 얘가 버전 1에 롤백해서 읽으려고 할 때 소문자를 읽으니까 그러니까 뭐 소문자 아니더라도 만약에 B면 여기서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거는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 중 하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는 좀 이런 관리하기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 글로벌 캐시긴 합니다. 모든 기준. 로컬 캐시 말고요. 물론 로컬 캐시도 또 고려할 게 많긴 하지만 일단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DB 가지고 일단 최대한 해보고 그 DB 가지고 안 돼서 뭔가 이 DB의 부하를 좀 줄여주기 위해 너무 빨리 쓰는 걸 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캐시 들어가는 순간 동기화 신경 써야 되죠. 동기화를 해야 되는 케이스면 캐시 데이터 동기화 신경 써야 되죠. 그럼 캐시 스토리지가 뻗었을 때 어떻게 할지 폴백 전략 세워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만 됐을 때 캐시를 다시 어떻게 퍼올릴 건가? 푸시 방식으로 할 거냐, 풀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등등등을 계속 고려하면서 고민할 게 많다고 보긴 합니다. 충분히 고민 후 적용. 물론 아까 제가 쭉 말한 전략은 케이스마다 다르긴 할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적용하면 좋은 것 같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좀 설명드린 것 같고 오픈소스 패키지나 커널 레벨까지 들어가서 깊이 탐구해야 됐던 이슈나 기능 개발 경험 이야기. 사실 그럴 만한 거는 저도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없긴 하죠. 근데
그런 건 있었죠. 뭔가 스프링 쓰다가 버그가 뭔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동작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이거 하면은 스프링 코드는 까볼 수 있잖아요. 뭐가 있지? 예를 들어 잭슨 오토 컨피규레이션 하고 하면 뭐 이런 것들 여기 가면 사실은 소스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디버깅 하면서 그 프레임워크 디버깅 까봐가지고 뭐가 알고 보니까 그 버그더라고요. 그래서 버그가 발견돼서 그거는 PR을 날린 적도 좀 있었고 이삭줍기라 하죠. 제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고 뭐 보통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커널 레벨까지 들어가서 제가 처리할 만한 것들은 그런 일은 안에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옛날에 이제 펌웨어랑 그 OS 쪽이 할 때는 좀 뭐 제가 근데 이제 분석을 하면서 봤었던 거긴 했었는데 근데 뭐 요즘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 패키지는 뭐 저희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들어갔던 것 같고 보통 이상 동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분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잦진 않죠. 저는 막 그 너무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프레임워크는 기본적 가볍게 쓰려고 노력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프레임워크에 막 다 죄다 빠져가지고 하면은 프레임워크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많아져가지고 이것도 또 바퀴를 재발명하면 안 되니까 적절선을 타야 되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질문이 너무 다양했는데 제가 이거를 또 나눠서 다 답변하기에는 또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몰아서 쭉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